오늘 할 부분은 이제 곱셈 공식 지난 시간에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나눗셈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문제 푼 것 중에 안 된 것들은 이제 오후에 첨삭 시간에 계속 첨삭을 받도록 하시고, 자, 오늘은 두 번째 파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중에서 항등식이라는 부분을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포인트를 잡아갈 건데요. 자, 봅시다. 오늘 할 부분은 항등식. 자, 이 나머지 정리는 이 항등식이 어떻게 변형됐느냐라는 스토리니까 항등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항등식이라는 게 이 수학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거죠.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또는 해가 모든 수가 되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항등식은 우리가 방정식과 구분되는 이유가 뭐냐? 방정식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특정 해를 구하시오라는 구하는 방법에 대한 스토리가 진행이 될 거야. 이제 우리가 등식의 종류를 방정식과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방정식은 얘를 만족하는 특정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해를 구하는 이론이 중요하고, 얘를 어떻게 구하게 될 건가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등식은 해가 모든 수기 때문에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의미가 없는 거지. 항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모든 수. 뭐 하려고 물어보냐 이거야. 그래서 이 항등식이라는 것은 포인트가 뭐냐? 항상 성립하기 위한 특수한 조건에 대한 해석이야. 항상 성립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느냐라는 것을 해석하는 이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럼 이제 항등식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해석법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항등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정하게 되는가? 특정 문자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이 보여야 돼. 자, 항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모든 실수라고 보통 지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실수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수, 복소수라는 고등과정에서 쓰이는 모든 수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복소수 x에 대하여 ax 더하기 b가 0이기 위한 조건이 누구냐? 얘가 항등식이기 위한 조건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A도 0이고 B도 0이면 항등식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한 거지. X에다가 어떤 걸 넣던지 상관이 없다. 자, 이거를 직관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학에서는 개수비교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수비교법이라는 표현을 쓴다. X에다가 뭘 넣던지 관계없이 성립한다? 개수비교를 하는 거구나. 이거를 뭐로 보는 거야? 0x 더하기 0으로 보고서 A도 0, B도 0, 1차도 0, 상수도 0,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하고 같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될 거냐라고 봤더니 A는 C하고 같고 B는 D하고 같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설명을 하죠. 마찬가지로 개수비교법이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냥 똑같이 개수비교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원리는 1번을 이용해서 2번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얘를 증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뭐를 이용한 증명이다? 1번은 기본식이니까 1을 이용한 증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AX 더하기 B는 CX 더하기 D. 자, 얘를 변형을 할 건데요.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좌변으로 넘어가서 정리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방금 1에 의해서 A 빼기 C가 0이어야 하고 B 빼기 D가 0이어야 한다. 따라서 A는 C하고 같고 B는 D하고 같으면 되지 않니? 라는 원칙이 만들어져. 이렇게 증명이 완료가 되니까 결국은 얘에서 항등식이기 위한 조건은 1차끼리 같고 상수끼리 같아야 한다는 뭐가 탄생을 하는 거야? 개수비교법이라 한다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개수비교법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깨임직하지, 꺼림직한 상황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다? 개수비교법이 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확장을 하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항등식인데 차수가 확장돼서 n차 식까지 확장을 하게 됐을 때 똑같이 개수비교법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얘하고 얘가 갖기 위한 조건은 뭐일 수밖에 없다? 각각의 차수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 모든 i에 대하여 ai와 bi가 같아야 된다. 단 i는 0, 1, 2 쭉 가서 n까지. 이걸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개수비교법이라 한다가 되는 거야.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자? 항등식의 성질 중에 개수비교를 하는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항등식을 특수한 조건에 대한 해석 중에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다?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개수비교법이 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근데 항등식을 해석하는 방식에 의하면 개수비교만 있지 않아. 두 번째 성질이 뭐냐?
똑같은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두 번째 항등식의 성질은 우리가 수치대입법이라는 명칭을 쓰죠. 두 번째 항등식의 성질은 수치대입법. 자, 수치대입법의 원칙은 뭐냐?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할 거란 얘기야. 모든 수 x에 대하여 ax 더하기 b가 0이다. 이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거죠. 아까처럼 직관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수치를 대입해서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야. 맨 첫 번째, 아무거나 대입해도 만족할 거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저 식이 b는 0이 된다라는 걸로 바뀌게 될 거지. 그럼 이제 하나만 더 구하면 되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0인데 방금 위에 b가 0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a도 0이 됨을 알 수가 있어. a는 0이고 b도 0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이 가능한 거지. 마찬가지로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하고 같다.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돼.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좌변과 우변에 b하고 d가 남아서 b equal d이다가 만들어질 거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하고 같은데 b하고 d하고 같았으니까 b하고 d는 소거가 될 거다. 따라서 a equal c가 만들어져서 a하고 c하고 같고 b하고 d하고 같음을 할 수가 있죠. 그냥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야. 자, 문제는 뭐야? 항등식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식은 개수 비교를 해서 해석하는 방식과 수치를 대입해서 해석하는 방식 둘 중에 어떤 걸 따르는 게 편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한 가지 방법만 쓸 거냐? 아니지. 이 두 개를 종합해서 변형할 거란 얘기지. 종합해서 이용을 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을 적절히 섞어서 활용을 할 거니까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게 편하냐? 좌변 전개해서 다 계산한 후에 각각의 항을 개수 비교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돌아갈 필요 없겠지. 자, 특수항을 먼저 비교를 해보자. 특수항이라고 하니까 괜히 이상한 것 같지만 전개하기 쉬운 항 찾아. 몇 차 항이 전개하기 쉬워? 계산 안 해도 되는 거 2차 아니야? 2차는 그냥 눈으로 봐도 나오는 거 아니니? 여기서는 2차가 간단하게 나올 거야. 그럼 좌변의 2차는 ax제곱, 우변의 2차는 3x제곱 같아야 되니까 a는 3. 결국은 뭐야? 개수 비교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a가 3임을 알아냈으니까 대입하고 그 다음에는
수치 대입을 할 건데 식이 간단해지도록 수치를 대입할 거예요. 식이 간단해지도록 수치를 대입할 거다. 그럼 뭐 대입하는 게 편해? 1 대입하면 0 되는 항이 만들어지니까 간단해진다는 얘기지? 그럼 1 대입하면 좌변이 2b 더하기 c, 우변은 1. 자, 그럼 b하고 c에 관련된 식을 하나 더 찾아야 연립이 가능하겠다.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또 편해져?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가운데 항이 사라지니까 0 되니까 편해지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이 12 더하기 c가 될 거고 우변이 마이너스 3 될 거예요. 그럼 이 밑에서 c라는 값이 만들어질 거고 대입한 결과 b라는 값도 만들어질 거란 얘기지. 그래서 a와 b와 c를 알 수가 있더라. 개수 비교하고 수치 대입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해야 돼. 한 가지 방법만 쓴다? 아니지. 어떻게 풀면 좀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까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다. 이거 문제풀이 스킬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문제 유형별로 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빨라.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면 빨라. 야 요거는 개념 몰라도 이렇게 하면은 답이 바로 나오네. 그런 스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개념이 담겨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항등식의 성질에는 교과적으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항등식의 풀이법이라고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개수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수치 대입이 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라. 그럼 실제로 저걸로만 문제를 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복잡한 문제일수록 쟤네 둘 외의 또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 교과 과정에는 딱히 내용이 정리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식을 변형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 실전에서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물론 쉬운 문제는 수치 대입을 쓰냐 개수 비교를 하냐 어떻게 풀든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 근데 식변형법을 쓴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별로 뭐 심화 개념이라고도 어떤 선생님들은 얘기하는데 이건 심화 개념이 아니야.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이론인 겁니다. 많이 풀다 보면 보여. 많이 쓰다 보면 보여.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수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면서 어떤 유형을 공식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 식변형법에 의하면 내가 주어진 식을 어떻게든 계산하기 편한 식으로 바꿔서 풀겠다는 얘기야. 맞니? 자, 3x제곱 2x 더하기 4라는 식을 a의 x 빼기 1의 제곱 b의 x 빼기 1 더하기 c라는 값과 같대.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a, b, c가 누군지 알아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풀이법과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아니 얘가
왼쪽은 x에 대한 2차식인데 오른쪽은 x라고 써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x 빼기 1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 중에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얘를 1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내 맘대로 조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니?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x 빼기 1을 묶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두 개에서 x 빼기 1이란 애가 묶일 거고 바깥에 c가 남는다는 얘기지. 자, 어떻게 변형한 거야? 좌변을 x 빼기 1로 나누자. 얘로 나누자. 그랬더니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냐라는 개념인 거예요. 결국은 뭐를 이용한 거야? 다항식에 나눗셈을 적용을 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기 하는 방법을 이 뒤에서 계속 하니까 이제 선행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나눗셈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라진다 또는 얘를 푸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겠지만 정확한 원칙은 나눗셈으로 변형하게 된 거야. 그럼 나눠보자라는 거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설명한 건 다항식의 나눗셈, 직접 나누는 장제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x 빼기 1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세로 연산법을 적용해서 풀고 있는 거야. 세로 연산법은 다항식의 나눗셈은 최고차항 소거법을 이용한다. 맞지? 그래서 뭐랑 맞춰줘야 돼? 3x 제곱과 같아지도록 뭐를 곱하면 됐느냐? 3x 곱하면 돼. 그럼 3x 제곱 빼기 3x가 돼서 빼주면 5x 더하기 4가 남을 거고 마찬가지로 5x를 맞춰줘야 되니까 5를 곱하면 5x 빼기 5가 돼서 빼주면 9가 남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목, 얘를 보고 우리가 나머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뭐랑 같게 된 거야? 3x 더하기 5랑 같게 된 거고 얘가 9가 됨을 알 수가 있어. 그럼 C값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A하고 B만 구하면 되는데 A하고 B에 관련된 식을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일식 지금 원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배우고 나면 실전 문제에서는 아 뭐가 더 효율적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뭐로 나누면 x 빼기 1로 나누면 이번에는 a가 몫이고 b가 나머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나눗셈을 이용했으니까 이것도 나눗셈을 적용해보자는 얘기야. 기왕 한 거. 선생님 참 어렵게 접근하시네요. 수학이 원래 어려운 거니까. 3x 맞춰야 돼. 빼주고 그럼 나머지니까 b는 8이고 몫이니까 a는 3이다. 맞아 안 맞아? 자 나눗셈 방법에는 세로 연산법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가로 연산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검산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됐었어. 맞지? 근데 이 검산식이 나온 이유를 그대로 가로연산법에다가 적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방식도 초등학교 때부터 나눗셈에 의한 숫자 나눗셈에 의한 방법을 연습했기 때문에 이게 익숙했을 뿐이야. 맞아 안 맞아? 봐라 어떻게 되는지. 얘를 뭐로 나눌 거야? x 빼기 1로 나눌 거야. 뒤에 몇 차 곱해져? 1차 곱해지지? 포인트는 뭐야? 최고차 항수거법. 됐어. 최고 차수부터 만들어내라. 최고 차수부터 순서대로 만들기에. 그럼 일단 3x 제곱과 같아져야 되니까 3x 곱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는 2x랑 같아져야 돼. 그럼 2x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와 얘가 곱해지고 더해져서 만들어지겠지. 마이너스 3x 나오니까 2x 되려면 5x가 필요해. 그럼 더하기 5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에 4가 남아야 되는데 상수항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됐으니까 같아지려면 9를 더하면 되겠네.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보면 어려운 것도 차례대로 순서대로 맞춰가면 이게 빠를 때가 있고 이게 빠를 때가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자 한다면 왼쪽 그림 그리는 것보단 이쪽 오른쪽 가로연산법을 쓰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리다가 끝나고 이거는 쓰면서 끝나.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니까 비교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 똑같은 과정일 뿐이다. 자, 물론 이 식변형법에 대한 예를 하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식변형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온다. 또 다른 예제를 들어보자고. (5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곱하기 px 그리고 ax 더하기 b하고 같다는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a하고 b 구해봐라. 선생님 아직 항등식밖에 안 했는데 저거 나머지 정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결국은 나머지 정리 자체는 항등식을 이용한 풀이법일 뿐이야. 그럼 나머지 정리 모른다고 이걸 못 풀어? 아니야.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뭐 하란 얘기니까. 좌변은 얘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누자. 몫이고 나머지니까 나머지 구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방금 우리가 나눗셈법, 세로연산법, 가로연산법 이용하면 나머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목도 구할 수 있고. 맞아 안 맞아? 얘를 접근하는 방식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거야.
세로연산법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가로연산법을 써보도록 합시다. 몇 차 곱하면 돼요? 2차 곱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최고차항부터 차례대로 맞춰가는 거니까 2차 누가 돼야 돼? 5x 4제곱 나와야 되니까 5x 제곱 나와야겠다. 얘 맞춰냈어. 3차 맞춰내야 돼. 3차라는 것은 이렇게 곱해야 3차가 만들어지죠. 10 나오고 뭐 필요하니? 마이너스 13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13x. 자, 3차 맞춰냈다. 이젠 2차 맞춰내야 돼. 2차는 어디에서 만들어져? 세 군데에서 나오죠. 마이너스 5 나오고 마이너스 26 나오니까 마이너스 31 된 상태야. 4 되고 싶어? 35 더하면 되는 거지? 되냐? 자, 그럼 이제 전개 안 된 게 1차와 상수잖아. 그럼 1차는 어디서 만들어져? 얘네 둘과 얘네 둘에서 만들어지죠? 그럼 70과 13, 83 나오네? 마이너스 2 돼야 돼? 마이너스 85x가 필요하지? 됐냐? 아니야? 맞지 않아? 그렇지? 괜찮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수항만 남았어. 마이너스 35 나오니까 36해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맞춰낸 겁니다. 그럼 얘가 나머지니까 얘하고 얘하고 결국은 다시 항등식이 된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85, B는 36이라고 쓰고 끝내는 거지. 자, 이 방법은 A하고 B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알게 된 거예요. PX가 누군지까지 알게 된 것뿐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PX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PX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맞지? A하고 B가 누군지 물어봤으면 굳이 PX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잖아. 맞지? 이거를 뒤에 가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을 똑같은 문제를 항등식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뭐를 이용하게 될 거냐면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하게 될 거야. 방정식의 성질이다. 특수한 해가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이 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알고 진행할 거란 얘기야. 자, 방금 얘가 우리가 A하고 B를 구하고 싶은데 얘가 없어지면은 보기가 편하지 않겠냐? 제가 없어지면은 보기가 편하지 않겠어? 왜? PX라는 애가 괜히 불필요하다 싶으면 PX를 없애는 방법이야. 근데 PX는 모르니까 PX를 없앨 수는 없어. 맞지? 근데 누구는 없앨 수 있느냐? 얘는 없앨 수가 있어. 얘는 어떻게 없앨까? 얘가 뭐가 되면 없어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숫자가 누구니? 그치? 힌트를 주고 있잖아. 그치? 얘가 0이 되면 없어지더란 얘기야. 맞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
대입을 하면 없어지네. 맞아 안 맞아? 이게 뭔데?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 이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대입한다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야. 해를 대입하자. 문제는 뭐니? 요놈의 해가 보기 쉽니 어렵니? 얘의 해가 구할 수는 있는데 대입하기 편한 해냐 대입하기 어려운 해냐. 근데 보니까 무리수란 얘기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가 나오니까 이거 대입하려고 봤더니 귀찮아졌어.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었다. 그럼 해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3과 1 나오잖아. 그럼 대입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지금은 요거인 상태니까 대입이 불편해졌어. 그래서 현재는 사용하진 않겠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얘를 대입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또 다른 방법론으로 빠지겠네. 이거는 결국은 똑같이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건데 해를 이용하지 않고 식을 이용할 거다. 식 자체를 이용할 거란 얘기야. 자, 문제는 뭐냐?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진 않아.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누가 알려주지 않아. 오해하지 마.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야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어. 야 이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빨리 푸네. 야 이거는 꿀팁이야 하면서 설명하면 뭐가 돼?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먹기만 하게 돼. 뚜껑까지 다 따주고 입에다가 떠먹여주고 했더니 맛있네. 고맙습니다. 왜 뚜껑을 어떻게 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뚜껑 따고 나서 거기다가 소화 잘 되라고 소화제를 섞었는지. 그치? 아기들한테 먹일 때 애들이 소화 못 시키니까 이거 상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봤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내 입으로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냥 편리하긴 한데 결국은 뭐야?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찾아내기가 힘들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계속 떠먹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 새로운 음식을 만나면 도전을 못해. 무서워서. 왜? 안 먹어본 거잖아. 근데 먹여주면 먹어. 왜? 먹여줬던 거는 괜찮았었으니까. 야 이거 괜찮아 먹어봐. 입에다 넣어주면 먹어. 언제까지 입에다 먹여주길 바라냐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건 그 안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어려운 문제는 자동적으로 고민을 하게 돼 있어.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되게 어렵네? 자연스럽게 고민을 많이 해. 근데 어려운 문제를 아예 안 하는 애들도 있어. 그럼 뭐야?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 어려운 문제도 도전의 가치는 있다. 단,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루 스케줄이 싹 무너진다면 일정 부분 고민하고 지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빠르게 옆에서 첨삭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고집해서 나 혼자 해볼 거야. 그것도 중요해. 근데 일정 했더니 안 돼. 이거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데 빠르게 질문하는 것도 필요해. 단 질문하고 이해된 것처럼 착각하고 지나가지 마라. 반드시 다시 해봐야 된다. 그날 다시 해보고 그 다음날 다시 해보고 그 다다음날 또 해봐야 돼. 그래서 그 별표가 진짜 별표가 아니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안 그럼 여러분 거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한 번 외웠다고 그게 내게 되면, 한 번 들었다고 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잊지 말고. 자,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식 자체를 이용할 거야. 방금 했던 대로 얘의 해가 이거니까 얘를 대입을 했는데 대입하기 귀찮아졌어. 어찌됐든 얘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얘가 직접적으로 이용된 거 맞아 안 맞아? 얘가 대입된다라는 얘기는 이 식이 이용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자, 이 식이 결국은 우리가 직접 나눗셈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0이라는 것을 변형을 할 거란 얘기야. 어떻게 변형을 할 건가? 그냥 물론 여기서도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빠져. 얘를 변형하는 방식이. 준홍이 뭐 하냐? 필기 준비해야지 이 녀석아. 자, 그럼 뭐 해야 돼? 얘를 변형을 할 건데 x제곱은 하고 써볼 거야. 그럼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바뀌어. 자, 무슨 말이야? 2차식을 1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맞지? 2차를 1차로 표현 가능하다. 우리가 변형하고자 하는 식은 누군데? 얘잖아. 뭐는 알아냈어? x제곱은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표현이 가능하다. 됐냐? 자, 두 번째. x 세제곱을 만들 거야. 뭐 해주면 돼? x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x 곱하면 왼쪽에만 곱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우변에도 곱해줘야 되겠지. 근데 방금 1번에 의하면 2차식은 1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 해주고 x 더하래. 4x 마이너스 2 더하기 x가 될 거고 5x 빼기 2가 되겠네. 무슨 말이야? 3차식을 몇 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1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3차식을 1차식인 5x 빼기 2로 바꿔도 된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또 방금처럼 x를 곱하면 4차식이 만들어지고 이 4차식은 5x제곱 빼기 2x가 되니까 다시 x제곱 2차식은 뭐에 의해서? 1번에 의해서 1차식으로 바뀌더라. 그러면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12x와 더하기 5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야? 4차 항도 1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4차 항 또한 마이너스 12x 더하기 5로 표현이 가능하네. 자, 결국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1차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근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어차피 근을 대입한다라는 얘기는 방정식을 이용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맞니? 그러니까 얘를 변형해서도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이게 원칙적으로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긴 한데 거기까지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 안 합니다. 자, 5 곱할 거야? 마이너스 3 곱할 거야? 4 곱할 거야? 나머지 마이너스 2에서 더하기 1까지 써줄 거야. 1차 항들 계산해서 마이너스 85x가 되고 상수 항들 계산해서 더하기 36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A가 마이너스 85, B가 36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냐? 선생님, 뭐가 제일 빨라요? 없어. 그때 달라. 문제마다 상황마다 다른 건데 뭐가 제일 빠르다고 그걸 어떻게 규정을 지어? 어떤 경우는 직접 나누는 게 빨라. 에라 물어봤다 그냥 가로 세로 연산법 그걸로 하는 게 제일 빠를 때도 있어. 어쩔 때는 수치 대입이 빨라. 어쩔 때 계수 비교가 빨라. 어쩔 땐 이런 식변형법이 빨라. 어쩔 때는 근구에서 대입하는 게 빨라. 빠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방법들이 왜 나왔는지를 고민하라는 얘기야. 빠른 방법은 없어. 왜? 내가 뭐가 익숙한 일 문제인데? 내가 많이 연습했던 게 빠른 거 아니야? 내가 가장 많이 풀었던 방법이 가장 빠른 거야. 근데 왜 빠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그런 거 없는데. 선생님은 뭐가 빠르세요? 난 다 빨라. 왜? 다 연습했으니까. 내가 다 빠르다는 얘기를 오해하면 안 돼. 그게 다 빨라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냐. 그거를 생각해봐. 내가 이 방법들이 다 빨라지게 하기 위해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계속 다 풀어봤다는 얘기잖아. 그만큼 시간과 공을 더 많이 들인 거야. 그러니까 다 빨라진 것 뿐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뭐야?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했어? 아니라는 거지. 나 혼자 찾아냈다는 거지. 미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주는 이유가 너네가 풀어야 되니까. 이해돼? 단 손만 움직이지는 마라 제발. 손만 움직여서 공식 기억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 그거는 이미 초등학교 때 끝났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선생님,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은 안 움직이고 있어. 그것도 문제예요. 일단 손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 빠르게. 근데 손만 움직이고 있어. 그것도 안 되고. 어느 순간 손은 멈추고 있어야 돼. 뭐 해야 돼? 답만 체크하고 있어야 돼. 방법론은 다 알아. 이렇게 풀면 답 나와, 이렇게 풀면 답 나와, 이렇게 풀면 답 나와. 내가 한 가지 방법을 풀어서 답이 나왔어. 근데 그게 올바른 풀이에 의해서 했다면 땡큐인데 실수했을 수도 있지. 그럼 뭐 해야 돼? 검산해야 되지. 그럼 검산을 뭐로 하면 돼?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 그리고 똑같은 답이 나왔어. 그래도 그것마저 실수할 확률이 있으니까 뭐 하면 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검산을 해보면 되잖아. 근데 세 개 답이 모두 다 똑같은 답이 나왔어. 그럼 확률적으로 정답일 확률이 99% 이상 되겠지 설마. 근데 세 개 다 다른 답이 나왔어. 이제 그때도 혼돈이죠. 첫 번째 풀었는데 5 나왔어. 다른 거 풀었더니 6 나왔어. 뭐지? 세 번째 거 썼더니 7 나왔어. 이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그럼 뭐 때문에 그래? 정확한 방법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러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풀다 보면 문제 푸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그 문제는 잘못 푼 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풀어봐야 돼.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도 뭔가 찝찝하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고. 이 수학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요거라고 불러, 얘들아. 문제 해결 능력. 이게 고난도 문제예요. 이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그런 데를 보면은 각 문항별로 뭐 계산력, 이해력, 뭐 문제 해결 능력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와. 그게 다 설명이 돼 있어. 이게 고난도인데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대. 왜?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이게 방법론자가 아니야? 방법론. 다양하게 생각해봤니? 여러 가지 개념을 종합해서 생각해봤니? 요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다양하게 접근해봤니? 문제를 읽었더니 얘는 이 방법으로 풀면 되겠다가 왜 생각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 써봤으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걸 보고 문제를 읽었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풀 때 한 가지 방법 좋다. 그걸 마스터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항등식에 대한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에는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과 식변형법이 있는데 식변형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낼 수도 있다. 단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만. 알겠어? 그걸 절대 잊지 마. 자, 그럼 이제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그 항등 뒤에 가면 또 다른 변형법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30페이지 보세요. 문제 스타일을 한번 보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B21 그대로 읽는다. x제곱 더하기 a 빼기 1의 x 빼기 1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가장 간단하게 뭐야? 개수 비교에 의해서 1차끼리 같고 상수끼리 같다. 눈으로 답 나오는 거지. 몇 번 하는 거예요? B21 여기 교재를 달라고 했는데 알아. 이거요? B21은 B21인데 좀 달라. 숫자가 달라. 너 어찌됐든 개수비교는 똑같아. 너는 전개해서 개수비교 하는 거지. 뭐 환불 안 되냐? 왜 2021 걸 사가지고 미리 사서 그래. 미리 샀어도 원래 내년 거 샀어야지. 어떡하냐? 앞으로 계속 그럴 건데. 출력해서 하나 찍어줄까? 그냥 해도 괜찮아? 너가 불편할까봐 그래. 딱히 불편하지 않은데 내가 불편해서 그래. 너는 안 불편해도 내가 불편해서. 똑같은 B20을 보는데 다른 문제 보니까. 자, B22 어떤 스타일이냐면 거봐, 내가 불편하잖아. 비슷한 스타일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너는 B27 이게 좀 비슷해 스타일이. 자, 뭐 해야 돼? 1 대입하거나 1 대입하고 0 대입하거나 뭐 0 대입하거나 2 대입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항을 빠르게 0을 만들어서 찾아내면 되겠지. 맞아? 응. 마이너스 4 대입하는
굳이 마이너스 4를 대입한 이유는 뭔데? 문제에서 x 더하기 응? 다시. b 22번 아니에요? 어. x에 대해서 x 제곱적이 5x 더하기 야, 너랑 나랑 책. 아 너는 찍구나. 쟤도 아, 쟤도 그래? 네, 작년부터 사갔어. 너는 27봐. 27번 어. 그게 비슷해. 그럼 그거 보면 뭐 대입하는 게 생각나?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대입하는 게 보이겠지? 둘 다 왜 또 똑같이 그렇게 샀냐? 어디서 샀길래 그래? 몰라요, 엄마가 샀어요. 인터넷으로? 싼 데서 인터넷? 엘라딘 이런 데서 샀는데 11번 가면. 아 인터넷 사냐? 밑에 있는 문고에서 사냐? 보통 11월 돼도 올해 거는 들어가고 내년 게 나오는데 그 서점이 잘못했네. 너네 부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서점이 잘못한 거야. 서점 잘못이야, 서점. 자, 문제를 쭉 보시다가 어떤 방법을 쓰는 게 효과적일지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몇 문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책이 다르셔서 뭐 같이 보자라는 얘기를 못 하겠네. 갑자기 슬퍼지지. 자,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니까 숨만 움직이지 마시고 나랑 같이 좀 보세요. B32를 볼 건데 어차피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야 돼. 내가 풀어준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접목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제일 효율적이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봐야 느끼는 거지.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제 p, a 빼기 b의 값을 구해보래. 자, 이 문제의 의도에 의하면 a하고 b를 구해야 돼서 a 빼기 b를 찾아야 되는 게 끝이 아니라 뭐까지도 찾아야 돼? px까지도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라는 관점인데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몫이 되고 나머지가 된 거죠. A, B를 빨리 찾는 이론은 또 달라. 근데 P까지 빨리 찾는 이론은 그냥 직접 나누는 게 웬만하면 제일 빨라. 알겠니? 그럼 직접 나눌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얘를 전개해야 되잖아. 준홍아, 이거 할 땐 같이 봐라. 얘 곱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차수만 높이면 되죠. 자, 얘를 뭐로 나눌 거야? x제곱 빼기 1로 나눌 거지. 세로 연산법 말고 가로 연산법 쓸 겁니다. 최고차수 소거법 x 세제곱 만들어낼 거야. 만들어냈어. 2차 만들어낼 거야. 2차가 요거밖에 안 나오겠네. 2차 만들어냈어. 1차 만들어낼 거야. 1차가 요거밖에 없네. 그럼 뭐 해줘야 돼? 3x 더해줘야 돼. 전개하니까 상수도 나오는데 상수는 없어져야 돼. 됐나요? 연습하면 된다. 그럼 얘가 px가 될 거고 얘가 a하고 b가 되니까
a 빼기 b는 0이라서 p 연구하는 문제가 돼서 3이 나오겠네요. 되셨나요? 방법론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 자, 이제 이 특수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형 1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부터 그 유형 1만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항등식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추가가 될 겁니다.